로컬 뉴스 큐레이션, 뉴스 읽어주는 여자, 목포 소각장 건설, 이제 시작이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목포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오늘 뉴스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목포시 실시협약 문제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9월 11일 우선협상 대상자, 즉 소각장 건설 사업자로 지정된 회사죠. 가칭 목포 에코드림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본 계약에 앞서 계약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끝냈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내용에 대해서 협상했다는 걸까요? 뉴시스 박상수 기자가 9월 11일에 보도했던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시는 목포 에코드림과 6개월 동안 실무협상과 본협상 끝에 140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고 123억 원의 운영비 감액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사업비 증액의 주요 사항은 홍보관 15억과 전광판 비용 1억 원이고요. 주민편의시설 확대 비용 93억 5천만 원, 처리비 절감을 위한 비산재 고형화 설비 12억 원 등이 포함된 총 140억 원이었고요. 운영비 변경 사안은 재경비 1억 3천과 유지관리비 77억, 보험료 31억 7천 등이 감액돼서 총 123억 원이 낮춰졌고 인건비는 1억 9천만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는 비산재 고형화 설비 도입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당초 제안했던 톤당 처리비를 3,293원 감액하는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당초 제출했던 제안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부실 행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이죠. 아마도 시의원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저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비산재 고형화 설비도 한 몫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잠깐만 비산재 고형화 설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소각로를 가동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각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닥재와 비산재인데요.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매립합니다만 비산재는 납이랄지 카드뮴 아연 이런 중금속하고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처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에 대해서 운송할 때도 진공 컨베이어를 이용해서 오염 방지 시설로부터 제거한 후에 밀폐 용기를 이용해서 최종 처분지로 수송한다라는 강령이 있을 정도예요. 지금 현재 증액사안을 살펴보면 비산재 고형화 설비를 하겠다라는 것은 비산재가 가루이기 때문에 이 분진을 고체화해서 압축하는 설비를 갖추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애당초 업체의 제안서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KDI 검토를 맡기 전부터 고형화 설비에 대한 견적이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비산재 처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견적이 포함되어 KDI의 검토를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제안서, KDI가 검토했다라고 하는 제안서, 소각장 문제가 처음 제기되면서부터 끊이지 않는 잡음은 바로 업체가 제출한 이 제안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에 반영된 핵심이랄 수 있겠죠. 바로 소각 용량. 이 소각 용량이 산출된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인구 산출 문제부터 쓰레기양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과거 보도 자료를 통해 목포시 쓰레기양 얼마나 나왔고 얼마를 처리하기 위해 무엇들을 해왔나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로컬 뉴스 큐레이션, 뉴스 읽어주는 여자, 목포 소각장 건설, 이제 시작이다.